우리 진우 씨는 이제 유행어 생겼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아,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세상에 불만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가 인생이 봅니다. 반댕이 인생이신 것 같아요. 아. 인생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하나도 안 네네네, 들려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안 들리다니까. 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 친구들이 나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10대 끝자락에 서 있는 19살 친구들이 모여서 인천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토론하는 콘텐츠, 저는 고딩 정치의 노평돈입니다. 거의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어요.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임PD, 이게 대사가 거의 앞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그 전화를 못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하면 후딱 가서 보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작자 입장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회차들을. 네, 네. 다들 안 보셨으면 지금 당장 가서 봐주세요. 남규씨, 어때요? 지금 이제 3주가 지나고 한 달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여전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진우 씨랑 많이 싸웠어요. 지금 3주 동안. 네. 예, 우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나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일단 남규 씨랑 친구 관계이긴 하지만 이 컨텐츠가 끝나는 순간 친구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요. 항상 지금 방송하는 시간은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이니까요. 그래서 3주 동안 반말 나오고 뭐 욕 나오고 막 다 난리가 나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진우 씨는 이제 유행어 생겼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색.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토론 주제 공개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학생에게 모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사실 우리 남규 학생, 진우 학생 지금 중계 감독을 하고 있는 이제 태민 감독, 태민 감독의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라떼는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빠따 맞는 거는 매일매일 반복이 됐었죠. 또 지금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그때 이제 생활문화부장, 그 당시로서는 이제 학생부장이시죠. 학생부장 선생님이 백승림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빠따 당구 큐대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담배 피고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체벌로서 이제 그렇게 훈육하던 게 그 당시엔 또 나쁜 게 아니었어요. 불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니군요. 아니죠. 맞은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오늘 주제가요. 체벌 허용해야 할까요? 입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최근에 몇 주 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어떤 사고가 있었고 훈육의 문제,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런 수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체벌이라는 주제가 참 뜨거운 주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훈육을 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침해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포커스 인천에서 작성한 기사를 보면요. 작년 하반기죠. 그때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교원 평가를 통해서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학생이 퇴학을 처분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서술형 질문지에 XX 그냥 진정한 기쁨 좀 해라. XX 크더라. 네 XX 너무 작아. 어이구. 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 네. 교사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뭐 저 때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남규 학생 네. 이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강력한 처분이네요. 법 무서운 줄 알아야지, 교권 완전 추락했구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교원평가의 익명성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익명평가를 성희롱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애초에 익명이란 걸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체벌이 꼭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교권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체벌 허용해야 할까요에 대한 여러분들 견해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남규 학생 네, 체벌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자, 진우 학생은요? 찬성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이 또 갈리네요. 저번에도 반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좀 세상에 불만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가 인생이 봅니다. 반대인 인생이신 것 같아요. 아. 인생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지. 하세요 직접.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규 학생 네. 체벌 뭐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주제들 뭐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체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포커스 인천에서 이제 다뤘던 기사들 중에 이제 그 성희롱 한 학생이 퇴학을 당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선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체벌 말고도 다른 방법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체벌 외의 수단으로서 네. 비폭력적인 방법을 네.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진우 학생은요? 지금 비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뉴스, 교사들의 교권이 완전 바닥으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데도 체벌이 안 됩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지 욕먹으러 왔습니까? 누가 보면 그 시대 때 살은 분인 줄 제 알겠는데. 롤모델은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네. 뭐 매주마다 이제 이명철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사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네. 진우 학생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현 학교에서도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교사분들이 학생들 체벌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게 제가 어쨌든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근데 훈육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한테 훈육을 못하고 포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을 포기하게 된다.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살짝 말로만 그렇게 해도 저희가 신고할 거예요. 저희가 이거 세울 겁니다. 고소할 거예요.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찌를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로 직장 다니듯이 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 인권이 교권을 넘어섰다 네. 그런 이야기군요. 남규 학생 의견은 어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진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교사들 협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이 협박은 증거가 필요하니까. 근데 증거를 수집할 수단이 뭐가 있죠? 보통적으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의 핸드폰 수거에 대한 내용을 다 허용을 한 상태인데 저는 솔직히 이 핸드폰도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핸드폰을 굳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핸드폰을 왜 굳이 이제 허용을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 때문에 이상한 증거가 잡힐 수도 있고 이 이상한 증거 잡히면은 추가적으로 교권 침해에 좀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증거 수집을 못하게 하려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도 다 선도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 내용이 들어간다. 근데 선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처벌하는 수위가 높은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높이면 되죠. 높인다. 이건 학교 교장의 재량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면은 그냥 가만히 두는 학교 이제 규칙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벌은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선도나 아니면은 학교 내 자체 내에서도 소년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소년법을 적용한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야죠.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게 잠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분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분을 비하하는 운동은 전혀 없습니다.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어머니들을 망쳤다. 폭력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미지가 폭력은 절대 안 돼. 애를 훈육할 때는 때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 라는 뉴스 키워드들이 굉장히 꾸준히 올라왔었는데요. 하지만 오은영 박사님께서 방송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제지하거나 네. 약간의 그런 이제 폭력을 네. 이 친구가 폭력을 행사하지 네. 않게 제지하는 뭔가 벌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는 벌 세우는 것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벌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 계속 인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옛날같이 체벌이 만약에 돌아오면은 뭐 어떻게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식을 학교에 안심을 하고 보냅니까? 안심하고 어떻게 학교를 보냈냐.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개입을 해볼게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커트라인을 만들어 두시고 80점 이상을 못 넘으면 1점당 발바닥 한 대씩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80점은 넘기려고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발바닥을 안 맞으려고 너무 아팠거든요. 자, 남규 학생 체벌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체벌에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사회도 사회인 만큼 체벌은 조금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대 사회답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물론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체벌을 당한 학생들은 불안 증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특히 현 사회는 더 그래요. 네. 내가 뭘 잘못해서 맞았지? 나는 놀고 싶은데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 증세가 생기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그냥 또 빠져나가고 싶은 것뿐이지. 제가 그때 맞아서 그 불안 증세 때문에 비만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이유를 지금 짜집게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끼어드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뭐 체벌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확고한 건 하나 있습니다. 대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고지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성적이나 이런 커트라인에 대해서는 체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예의, 예절 이런 거 위주로 체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체벌을 찬성을 했던 거지,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벌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진우 학생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기침이 막 나네요. 당황. 일부러 기침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거짓말을 하면은 원래 제가 기침을 하는 버릇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예의 말씀 나왔잖아요. 네. 살짝 주제를 벗어나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나라에서도 법정에서도 체벌을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교도소나 벌금을 내게 하지. 그럼 차라리 나라에서도 체벌을 하지 학교에서는 왜 굳이 체벌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너무 기시네요. 한마디로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지금 당신보다는 아닌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안 들리다니까요. 네. 저는 귀 열고 있어요. 네, 말씀을 알았습니다. 좀 예. 해주세요, 말씀을. 네, 다 스탑. 네. 말씀을 좀 제가 해주세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있을까? 아니에요. 네. 아주 지금 수위가 너무 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도둑질을 한 성인들이나 이제 이런 죄를 지은 성인들도 나라에서도 때리면 되는데 왜 안 때리겠냐?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남규 학생이. 실제로 때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 태영이. 태형을 하는 예. 지역들이 있고요. 음. 그 네티즌들, 그러니까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엄청 많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그건 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제 말에 태형은 제가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태형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조금 주제를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남규 학생의 입장은
체벌도 물론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대체할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다. 네. 예, 비폭력적인. 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진호 학생은 때릴 땐 때려야 된다. 때릴 때 때려야죠. 맞을 땐 맞고.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교권에 대한 문제, 특히 학생 인권이 교권을 넘어서고 있는 자금의 시대에서 체벌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이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벌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체벌 허용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 끝나는 겁니까? 15초씩 마무리할 기회를 드릴게요. 진호 학생부터. 저는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김남규 씨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규야, 말 편하게. 남규야, 너 만약에 너 자식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뭐 너의 금을 훔치고 시계를 훔치고 뭘 훔쳤어. 그래도 안 때릴 거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건데? 어떻게 훈육할 거야? 그 방법이 있니?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예, 답변하지 15초 않겠습니다. 끝났고요. 예. 예. 남규 학생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 해. 네 자식이 만약에 학교를 가서 맞아서 왔어. 왜? 친구 물건 훔치고 친구 때려서 맞아서 왔어.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맞을 짓 했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아야죠. 안 그럽니까? 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고딩 정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가 네 자식 나중에 키우잖아? 그때 네가 안 때리는 내가 한번 볼 거야. 조용히 해. 나 때릴 일 같이 없어. 증인 서주세요. 나 때릴 일 없어.